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신건강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3장에서는 신경인지장애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 임상, 양상 및 진단 기준, 세 번째는 원인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병률, 다섯 번째는 경과 및 예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인지장애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인지장애란 무엇이냐면, 신경인지장애는요, 뇌 조직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그 손상이 발생하거나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그런 정신장애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뇌에 그 질환이나 그 손상이 생겨서 이전에 잘하던 그런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인지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자, 따라서 신경 인지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인지 기능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인지 기능의 손상에는 일반 기능, 학습 기능, 기억력, 그리고 언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진압력, 또 지각 능력, 주의 집중력, 판단력,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능과 인격의 변화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날짜와 장소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또한 평소에는 쉽게 해결하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DSM-5 분류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DSM-5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치매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주요 신경인지 장애와 경도 신경인지 장애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신경인지 장애는요, 인지 기능 저하가 심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혼자서 약을 챙겨 먹거나 금전 관리를 하거나 외출 후에 집을 찾아오는 것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도 인지 경도 신경인지 장애는요, 정상적인 노화보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지만 아직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느껴지면 일상생활은 그러니까 그 느껴지지만요.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 단계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주로 만성적이거나 진행성인 그 뇌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진행이 되면은요,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사고 능력이나 진압력, 이해력, 계산 능력, 그리고 학습 능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 여러 고차원적인 뇌 기능이 점차 아,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인지장애는요, 단순한 건망증이나 노화 현상과는 예, 그 구별을 해야 하고요. 여러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그런 질환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인지장애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신경인지장애는 뇌 손상이나 뇌 질환으로 인해서 다양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 그리고 또 DSM-5에서는 주요 신경인지 장애와 경도 신경인지 장애로 구분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임상, 양상, 예, 임상, 양상에서 이제 기억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인지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 기억 장애에 대해서 증상인 기억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기억 장애는 신경인지 장애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흔히 치매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억력 저하인데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기억 장애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자, 먼저 기억 장애는 선행성 건망증과 역행성 건망증이 포함이 됩니다. 이 선행성 건망증은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방 잊어버리거나 조금 전에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역행성 건망증은요,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경험이나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신경인지장애 초기에는요, 주로 최근의 기억이 먼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방금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예, 약속한 내용을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어릴 적 이야기나 젊은 시절의 경험처럼 오래된 기억은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되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대부분의 신경인지 장애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아요. 다만 뇌 외상이나 저산소증, 뇌염과 같은 필요, 이 뇌염과 같은 그 일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기억 장애가 진행이 되면 단순히 기억력만 이렇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사고 능력도 저하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단어의 뜻을 알지만 비슷한 의미의 단어나 반대 의미의 단어를 찾지 못할 수 있고요. 또한 속담이나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능력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자, 성격 변화도 함께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온순했던 사람이 예민해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다른 지적 기능이나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 어려워지고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대략적인 내용은 기억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장애는 단순한 건망증과 구별을 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기억의 그 지속적인 저하 그리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함께 나타난다면 신경인지 장애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동정신 증상에 대해서 네, 보겠습니다. 어, 신경인지 장애, 특히 그 치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이 행동정신 증상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요,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하면 기억력 저하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기억 장애뿐 아니라 다양한 그 정신적, 행동적 변화가 함께 나타나요. 자, 이를 행동정신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행동정신 증상은 치매 진단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연구에 따르면은요, 치매 진단 약 2년 전부터 이미 약 70% 정도의 환자에게서 이러한 그 증상이 나타나고요. 진단 시점에는 약 80% 정도의 환자에게서 네,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증상으로는요, 환각, 망상, 아, 그리고 감정 변화, 그리고 운동 장애 등이 있어요. 환자가는 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는 환각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한 기억력이 저하되면서 자신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는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사실이 아닌 사실이라고 믿는 현상을 망상이라고 해요. 특히 치매 환자에게서는 피해 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가족이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고 의심하거나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로 인해서 망상이 형성되는 경우를 망상적 오인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그 피해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증상은요, 매우 다양한데요. 이 정신병적 증상, 공격성, 우울, 불안, 걱정, 그리고 수면장애 등이 대표적이에요. 자, 흥미로운 점은 우울감이나 불안, 초조함 같은 증상들이 기억장애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노인이 이전과 달리 이유 없이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는 그런 모습이 지속이 된다면 단순한 기분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또한 일부 환자는요 매우 예민해지고 충동적이거나 폭발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평소 하지 않던 험한 말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남성 환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못하고 부적절한 농담을 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성적 탈억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각 가운데서는 특히 환시,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증상이 흔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을 실제 방문객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이미 돌아가신 가족을 눈앞에서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두축 두엽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성격 변화가 매우 이렇게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차분했던 사람이 충동적이 되거나 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을 한번 볼게요. 가족 중에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경우 치매 환자에게도 우울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자, 이러한 우울 증상은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점차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사회 활동을 회피하게 됩니다. 또한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갑자기 웃거나 울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치매가 진행이 되면 고차적인 뇌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서 실어증이나 실행증, 실인증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실어증은 말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고, 실행증은 방법을 알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실인증은요, 물건이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또한 치매 환자들은요, 특히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이 되면 혼란과 초조함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러한 현상을 일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일몰 증후군이 나타나면 환자는 혼동이나 초조, 피로감, 또 불안감, 배회 행동 등을 보일 수가 있고요. 보호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자, 치매가 점차 진행이 될수록 행동 정신 증상의 변화도 커지는데요. 환자는 안전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서 길을 잃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특히 피해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 돌봄 제공자를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결국 자,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행동 정신 증상은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고 치매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로 이해해야 하고요. 조기에 발견하여서 전문적인 그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상양상에서 파국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파국 반응이란 것이 치매 환자가 자신의 능력 저하를 경험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예, 분노를 하거나 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먼저 치매 환자들은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당황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를 어,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갑자기 화제를 바꾸거나 그 농담으로 상황을 넘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나냐면요. 치매 환자는 그 추상적 사고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그리고 판단력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점차 저하가 돼요. 그런데 본인은 어느 정도 자신의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면 불안감과 긴장감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자, 예를 들어 가족들이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하거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는 그런 않은 장소에 가거나 이게 복잡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환자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요. 자, 이러한 부담이 누적이 되면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파국 반응은 단순히 짜증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적절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언어적으로는 큰 소리로 소리치거나 욕설을 하기도 하고, 또 신체적으로는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 심한 경우 깨무는 행동까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약 40% 정도가 이러한 파국 반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파국 반응의 원인이 이제 환자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환자를 둘러싼 환경도 매우 그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우리가 진단 신경 인지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음, 그 어디냐 그 DSM-5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그 주요 신경인지 장애의 신경인지 장애의 진단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DSM-5에서는 신경인지 장애를요 크게 주요 신경인지 장애와 경도 신경인지 장애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주요 신경인지장애 진단 기준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 DSM-5의 인지 기능이 이전보다 의미 있게 저하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어, 이 인지 기능이라는 것을 복합적 주의력, 집행 기능, 그리고 학습과 기억, 또 언어 능력, 지각, 운동 기능, 사회적 인지 기능 등을 이렇게 의미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진단 기준은요, 이러한 인지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과거 수행 수준에 비해 현저한 저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자, 이러한 저하는요, 환자 본인이나 가족, 그리고 보호자 등이 뭐 예전보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 아니면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주관적인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또는 신경심리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진단 기준 같은 경우는 인지기능 저하가 선망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선망은 갑작스럽게 의식이 혼란스러워지는 상태인데요. 이 선망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경우와는 또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 진단 기준 같은 경우는요, 인지기능 저하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뭐, 예를 들면, 주요 우울장애나 조현병 환자도요, 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교시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